자, 그다음에 인제 진안으로 넘어가죠. 진안에서 이렇게 진과 한을 연칭해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 왜 왕조를 이렇게 연칭해서 부르냐 하면 진나에서 만들었던 기반을 바탕으로 한나라가 등장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안제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서로 영칭해서 불리고요. 그래서 수당도 마찬가지죠. 수나라에서 만든 기반을 이제 당나라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붙이고 명청이라고 같이 붙여놔요. 명청도 마찬가지예요. 명나라 기반을 청나라에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안, 수단, 명청은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같은 기반에서 만들어진 왕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3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있죠. 진시황.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무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나? 예. 하여튼 한무제가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왕망이 있죠. 왕망. 그래 갖고 진시황, 항무제, 왕망은 시험 문제 뭐냐면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특히 한무제가 많이 나와. 한무제. 한무제가. 그래서 중국 고대사 보시면 딱 알겠지만 한무제가 거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거의 한무제예요. 한무제 정책 관련된 문제고 또는 한무제가 이제 채용했던 그 사상 있죠. 동준서의 청인상응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두 문제 나왔나? 두세 문제. 그리고 왕망 한 두 문제 나왔고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나 진시황, 왕망 외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사마천의 사기 관련된 방고의 한서 관련된 그 역사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건적의 난 있죠. 한건적의 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해 통일과 황제 지배의 추정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앞부분은 뭐 이제 그 진시황이 그 뭐냐 계보도를 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부의 자식이라는 거는 삼화전 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있고 하여튼 이때 진시황이 이제 육국을 어떻게 병탄을 했는가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진시황은 각국을 이제 토벌할 때 어떤 식으로 토벌하냐면 한 놈만 패기 시작하죠. 여러 명을 같이 패는 게 아니라 한 놈만 패. 그래서 이걸 무슨 정책이라냐면 원교 근공이라고 해. 그래서 원교 근공은 뭐냐면 멀리 있는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격해서 패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패고 대신에 초연제는 또 친하고 또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이주를 멸망시키면 이제 차례대로 조연제를 이제 패는 식으로 한 놈을 패는 식으로 각 개별적으로 패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10년 만에 육국을 통일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때 이제 등용했던 인물들이 쭉 있는데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를 국적에 상관없이 막 등용했어요. 그래서 한나라 출신의 정국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나라 출신의 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라는 사람 있죠. 이사. 각각 한비자의 동문이죠. 그래서 결국 한비자를 죽였던 사람이고 순자의 제자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을 통일한 진나 진시와의 정책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개관하고 나서 관련된 이제 동계와 한의중 책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의 이제 정치 특징을 볼게요. 진시황의 정치를. 자, 일단 진시황은 이제 정책 방향은 뭐냐면 중앙집권적 관료제, 군연제적 전국적인 질서 실시, 그리고 군연제 전국 실시, 개별 인식적인 어떤 지배체의 특징을 갖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주권의 절대화를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황제 숭배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대경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민간사회 이념적인 뒷받침을 황제 중심 숭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숭배주의, 이 신비주의 이론은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유교에서 받아들이죠. 좀 유교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다가 국문학파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죠. 예,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앙제도를 볼게요. 자, 진나라 때나 한나라 때 중앙제도는 상공 구경제도죠. 이때 상공은 누구냐?
요때 보면 좌우 승상은 이제 중앙행정기구의 최고 정무기관은 승상이 나오고 퇴위, 군사장관, 그다음 어사대부 이런 걸 이제 상공이라고 하죠. 상공. 이거 두세요.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승상, 퇴위, 어사대부 이렇게 이제 있는데 퇴위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아니 퇴위가 아니라 승상은 퇴위는 군사장관, 어사대부는 이제 비서 감찰 역할을 했다. 근데 전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승상의 권한이 약해지고 대신에 어사대부의 권한이 약해져. 그래서 전환시대 때는 승상이라는 지위는 초기 때만 잠깐 있었어요. 초기 때. 그리고 후에는 이제 두진 않았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승상이 이제 필요 없는지 두진 않고 대신에 승상 대신에 뭘 뒀냐면 사도라는 간직을 설치했어요. 이 주나라에서 명칭이 나온 건데 이게 일종의 재상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재상은. 예, 그렇지만 재상은 아니에요. 근데 총괄하는 역할로서 사도라는 것을 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상은 초나 그 한 초 때만 잠깐 뒀고 후엔 사도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한 때 들어오면서 후한 때도 상공을 뒀죠. 근데 후한의 강무제 때 그 마련 상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나라나 전한 때 상공하고 의미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사도, 사공, 그다음 사마 이렇게요. 이게 주나라의 주대에 있는 명칭 중에 하나죠. 사도라는 것은 승상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이제 한나라 전하 시대 때 이제 뒀던 간직인데 상공으로 이제 격상을 시킨 거죠. 그다음 사공이라는 건 토목 사업을 했던 그 거죠. 공자가 붙으면 이거 공자잖아요. 공업할 때 공자. 사마는 이렇게 마자가 붙으니까 그 당시 이제 뭐야 이거는 이건 여기 어사 그 태희처럼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강무제 때 상공은 사도, 사공, 사마 이런 의미가 바뀌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제가 이제 강무제 어디야? 그 유수 관련된 정책들 냈어요. 어, 그 강무제 유수 관련된 정책들을 그래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승상제도를 뭐냐면 폐지했다. 이걸 오답을 해놨어. 근데 챗GPT에 물어보니까 아니래 이거 맞대. 승상제도 폐지한 거 맞대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 맞아요. 예, 승상제도 폐지했어 강무제가요. 예, 그 공식적으로 폐지한 거 예전부터 없었다가 공식 폐지하고 사도라는 그 제도를 뒀다. 대신 그래서 승상대의 사도를 상공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없었지만 공식 폐지한 강무제 때 승상을 폐지하고 대신 사도라는 것을 상공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 이게 좀 어렵거든요. 중국의 역사라는 책에 나와 있고 예전에 강무제 이제 간제 개편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 관련돼 있고 한번 강무제 할 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정치, 군사, 감찰, 상공에 이렇게 분권에 상호 견제를 시켜요. 그래서 황제 통치에 유리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주면서 상호 견제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상공이고 국영은 이제 주요 국문을 분담하고 항제와 관련된 간직이 다수다. 그래서 있고요. 이 상공 국영과 그 밑에 속간 제도는 후에 이제 한나라와 연결돼서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항제가 임명되고 세습을 금지한 제도다. 예. 자, 그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으로서 군현제를 뒀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군현제가 뭐냐 쓰는 게 나오는데 군현제라는 것은 이미 춘추 중기 때부터 등장을 했던 제도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36개국으로 이제 나누고 군으로 나누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진시황이죠.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이걸 36군으로 나누고 일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시했던 사람이 뭐냐면 그 진시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진시황이 이제 집권 통일하고 나서 대신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이제 지방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 예전에 주나라의 봉건제로 하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사라는 사람이 봉건제가 문제가 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혈연적 관계가 멀어지면서 끝장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냐. 비판하면서 대신에 9년제를 이제 실시하자 이렇게 건의했는데,
딱 진시황이 보니까 이사만이 맞다 해갖고 이사의 말을 채택했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와 있어요. 4개에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찾아서 보시고요. 자, 이사의 건의에 따라서 전국을 36개 군로 설치했죠. 그래서 군 밑에 현을 두죠. 그래서 군에는 행정, 군사, 감찰, 현에도 행정, 군사, 감찰 이렇게 해서 나눴어. 이렇게 상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뭐냐 하면 누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군과 현, 향, 정, 리 이런 이제 구조도 해갖고 있고 각각의 5와 10제를 이용해서 15제라고 하죠. 연제를 정했다. 이거는 이제 호공 때부터 했죠. 자, 그래서 군연제는 중국의 지방제를 골고루 이루죠. 물론 이제 뒤에 명칭상 이제 군, 화, 현 밑에 주라는 것에서 주, 군, 현이 삼중제도 위진남북조 때 행했죠. 이 후한 때부터 예, 후한 전환 무제 때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삼중제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층제가 바뀌고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 군연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군은 후에 주라고 또 이름을 붙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군이든 주든 간에 이층제가 기본적인 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 때 이제 항제 개념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사망오제에서 했대. 사망오제에서 항, 오제에서 제 해갖고 뭐냐면 아니 제가 말했는 사망오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 여기에서 제, 여기에서 황제라는 명칭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뭐냐면 항이라는 건 지상의 태양이 빛나는 모습을 형상을 시킨 거죠. 제라는 것은 상제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 이제 전국시대 때 제는 상제를 좀 의미해서 인격화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제라는 의미로 사용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요 제는 상제로 사용했다가 예전에는 이제 전국시대 때는 살아있는 신, 제 이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국시대 때 동제, 서제라는 표현이 나오고 동제는 이제 그 제나라에서 썼던 명칭이고 서제는 진나라 때 명칭인데 자 이들 자기 왕을 동제, 서제라고 가리키는 살아있는 상제라는 의미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 살아있는 상제인데 모습이 태양이 빛난 것처럼 이렇게 빛난 모습.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황제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황제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최고의 신, 자연계와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 상제라는 그 뭐냐면 자연계를 지배하는 신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 그 쟤를 뭐냐면 있죠. 살아있는 신이죠. 제가 인간계를 지배하는 신. 이걸 합쳐갖고 항제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망오제에서 나왔던 명칭에 항제가 나왔다. 항제가 나왔다. 것이 잘 알려져 있죠. 요거 앞부분보다는요. 그래서 앞부분은 항은 지상의 태양에 빛나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 일종의 형용사가 보시면 되고, 제라는 것은 상제가 내려와서 인격화된 어떤 신, 살아있는 신, 이걸 제라고 하는데 이걸 결합시켜서 항제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는 자연계 인간을 모두 지배하는 최고의 신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항제관을 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 법관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우리가 충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의 개념이 지금처럼 뭐냐면 국가나 민족의 뭐냐면 충성하는 그 충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원래 원시유교에서 말하는 충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국왕이죠. 국가와 국왕에 충성을 해야 된다. 왕에 대해서 그런 개념은 예전에 전국시대 말기 때 등장한 거야. 전국시대. 음. 그래서 충신은 뭐냐면 불사이군이다. 두 명의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충자의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이것을 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나라 때. 그래서 이제 진나라 때 이제 진시황이 등장하면서 이런 유교적인 아니 불사이군식의 어떤 충,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황제의 어떤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유교에서는 말도 안 된다. 예전에 이제 군주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은 이제 뭐 선택해갖고 자기가 선택해서 모시지만 미련한 사람은 바꿔칠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떠나가고 다른 군주한테 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그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야. 예.
그래서 이제 유가들이 상당히 비판이 많았고 그 한계 진시황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비판은 아까 유교 자체가 요는 이제 그 뭐냐면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황제를 이제 숭배하는 황제 숭배주의 그다음에 앞에 이제 민간 신앙들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근데 한나 때 들면서 이걸 동준소 때 받아들였죠. 동준소 때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황제 숭배주의나 이런 신비주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또 음양오행설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청인사무소 같은 거 받아들이면서 황제를 뭐냐면 충성하는 그런 관념들을 받아들이면서 뭐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한나라 때 유교 간악화 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진나라 때는 황제를 정당화 시켜주는 이런 황제 숭배주의나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신비주의 사상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 충신은 불사이군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 이념에 근거한 가부장적 군주관. 그러니까 앞에서 충신은 불사이군 뭐 해서 뭐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 뭐냐면 군주도 섬겨라. 뭐 이런 식의 개념이나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어떤 황제의 어떤 숭배 신비주의 사상을 수용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냐면 어, 뭐냐 붕석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붕석행위보다는 이거 좀 틀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유교 이념의 근거와 가부장적 군주권을 배격하고 민간사회 신비주의 수용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좀 고치세요. 이거 지우시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어떤 군주관 그 다음에 신비주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나 때 들으면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 군주관을 받아들이고 신비주의를 뭐냐면 받아들였죠. 예, 요거 얘기해요. 지금 요거 내용 자체가 제가 잘못 정리한 거야. 요거 지우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나 때 간악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진시황의 경제 문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번호 68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그 진시황의 정책은 이제 예전에도 나왔지만 통일시키는 거야. 모든 걸 다 통일시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내용 볼게요. 일단 도량을 통일시켰죠. 각국이 이제 각각의 이제 도량이 틀렸죠. 도량이 뭐냐면 자나 그 다음에 자의 길이를 도라고 하고 양을 대용적 무게를 얘기하죠. 형은 추의 무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거를 각국이 달랐는데 통일시켰다. 그래서 이제 있고 화폐도 통일시켰죠. 예. 그래서 화폐를 방랑적으로 통일시켰어. 방랑적. 요게 이제 방랑제이죠. 요런 화폐들 이제 있는데 아마 진나라 화폐를 이제 바탕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원전이죠. 원전. 원전은 뭐냐? 앞에서 했던 그 둥글고 이렇게 네모나게 된 게 원전이잖아요. 하늘의 청원 지방, 땅은 네모나다는 걸 형상화시켜주는 구체화시켜주는 게그 반향적이죠. 자, 그래서 차계도 통일시켰고요. 시도도 건설했다. 그래서 군사, 도나 지방 관련 사업 결제 발전에 이용했고 문자도 통일했죠. 그래서 요 문자 통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문자가 통일돼야지 문서도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문자가 이제 이때 전서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전서체가 뭐냐? 이걸 좀 알려면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자의 발전 과정을 보면 각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문이 있어. 금성문은 뭐냐, 춘추 전국시대 때, 청동기라든지 석기, 그 돌에 새겨진 문자를 얘기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목간이라든지 뭐 비단에 쓰여져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건 다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성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 문자를 금성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나 때 이제 통합된 문자가 전서죠. 전서. 예. 소전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진나 그 대전을 이제 좀 더 만드는 게 그 소전인데 마자가 이제 여기 보면 진나라 어떤 그 전서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한나라 때 등장한 게 예서야, 예서. 예서는 이제 강개토 대왕비에 보면 예서 형태예요. 되게
문장이 뭐냐면 상당히 기하학적이고 상당히 예술적인 문체야. 그래서 요즘에도 예선 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한문은 해서죠. 해서. 후한 때 만들어진 거야. 그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초소나 행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서체도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왔던 진나라 그 목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목간이 발견하기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목간은 나무가 이제 썩잖아요. 근데 이제 진흙 속에 이제 밀폐된 데서 산소가 차단되면서 썩지 않는 목간들이 간혹 가다 발견이 되는데 이때 진나라 율법 관련된 목간이 그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진나라 율법 관련된 그 목간이 진나라 때 쓰여진 것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 예서체로 쓰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나라 그 하면 전서체 생각하잖아. 근데 예서는 전화시대 때 이렇게 했는데 이미 진나라 때부터 예서체로 쓰였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학계의 위견이 좀 바뀌어지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뭐 거기까지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고 일단 이게 전서체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예전에 진나라에 관련된 그 목간 관련된 내용은 예서도 쓰여졌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교과서는 아직까지는 전서니까 전서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방세력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치도건설하고 연결됐죠. 도도건설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지방의 구기족 호족들을 군이나 수도로 함양에 이주시켜 지방세력을 약화시키는 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간 약지 정책이라고 해요. 강간 약지는 뭐냐? 여기는 강한 간은 뭐야? 뿌리 간자죠. 뿌리를 강화시키고 나뭇가지 같은 지를 이제 거기 쳐낸다는 거야. 그래서 뿌리를 강화시키고 이 가지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중앙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약화시키는 이게 강간 약지 정책이라는데 이 강간 약지 정책은 여러분들 뭐 문경제 문제나 경제 시대 때 그 당시 뭐 가희나 조조 같은 사람들이 올리는 그 정책만 강간 약지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간 약재 정책은 일종의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당시 썼던.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부터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뭐 진나라 시대 때도 얘기했고 뭐 한나라 때도 했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대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정책을 의미할 때 강간 약지 정책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인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 지방의 세력들을 약화시켜주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무기를 몰수해서 반란을 예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건이 분서갱유죠. 분서와 갱유는 엄밀히 다른 사건이죠. 분서는 책을 불타 사건이고 갱유는 자기 반대파였던 유학자들을 비판해 파묻는 사건이죠. 유학자들이 이제 진시황의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진시황이 나서는 어떤 그 가부장적 군주관 그다음에 또 그 뭘까요? 신비사상 신비주의죠. 그래서 한계 숭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뭐냐면 반발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탄압을 받았다. 그렇지만 한나라 때 되면 요걸 이제 바탕으로 다 받아들이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나라 때는 이제 인정받고 간악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따로따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서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했던 법가의 특징이 통일적인 거잖아요. 다 법가의 하나에 의해서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진나라의 어떤 그 획일적인 법치주의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통일을 위해 분서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면 예전부터 했는데 진나라의 사상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법가를 이제 내세웠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니까 그걸 차단하고 했는데 예전부터 했던 걸 이제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장의 서작과 사학을 금지시키고요. 간이 소장에서 간학을 일어나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법가를 제하는 그리고 또는 역사, 의학, 정복, 농업 같은 실용서적을 제하고는 다 없앴냐? 그건 아니에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사상들은 다 뭐냐면 없애고 그 뭐냐 국가만 가지도 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중앙에서 간학자들이 다른 사상도 연구해요. 그래서 이건 민간의 어떤 소장한 서적과 사학을 금지한 거지 그 뭐냐면 간이 소지한 이제 다양한 사상들을 이제 없앤 건 아니에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전두환 시기 때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자본론이라든지 공산당 선언 못 읽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 뺏고 그랬죠. 근데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그 연구자들, 대학 교수들이 그걸 다 읽었어요. 아, 왜냐면 읽어야지 뭔가 그 뭐냐면 반박 논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공산주의가 나쁘고 빨갱이가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해 역사, 의학, 정보, 그 다음에 농업위의 서적을 다 몰수하고, 그 다음에 고소 및 옛 제도를 그, 고소를 이제 뭐냐면, 비판하거나, 이 비판하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 고소 논의 및 옛 제도가 좋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찬양하거나, 그다음 진을 비방하는 사람들 다 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분서 정책이 후에 훈과학을 탄생하는 배경이 돼요. 갱유와 함께. 왜 분서 갱유 때 왜 훈과학이 탄생됐냐? 분서 정책으로 해서 중앙에 이제 유교 경전이 다 이제 거기에만 소지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데 나중에 그 초안전 때 이때 이제 함양의 궁궐이 뭐 불타 없어지고 그러냐. 기독물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유교 경전이 없어지게 되죠. 거기다 이제 갱유 사건 때 또 유학자도 많이 죽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유교 경전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 기억을 통해서 막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훈과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갱유인데 갱유는 이제 그 당시 시황제가 신선설을 되게 존경했어요. 그래서 방사 노생에게 속은 후에 그때 이제 뭐 하프이도 이제 시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갱유를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유학자들이 하도 비판이 하니까 유학자들이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유를 그다음 신선학파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이제 노생이 신선학파 사람들이야. 뭐 신선학파는 불로장생 관련 걸 되게 강조하는 학파를 얘기해요. 그래서 유학자는 설도 있고 신선학파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근데 학교에서는 되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유학자. 그래서 유학자들이 많이 파묻은 사건이다. 유학자들이 왜 파묻었나? 아까 질문에 맞춰 유학자는 그 당시 이제 한계 숭배주의, 입각한 어떤 신비주의 사상이나 가부장적인 어떤 군주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외에도 자신의 권위를 가시할 목적으로 함양에 아방궁을 만들거나 여상등 최근에 이제 발굴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병망용갱이라서 그 당시 병사와 말이나 이런 거 마차들을 실제 신물 그대로 해가지고 도자기를 구워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순행을 했어. 그러니까 각지를 순행을 하면서 거기에 곳곳 이제 여러 가지 비석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태산을 올려서 송독비를 건립하고 봉성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봉성의식은 주나라 천자가 했던 건데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땅에 제사를 지내는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걸 봉성의식 하는데 요걸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권위를 가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봉성의식은 또 누가 했냐면 한무제가 했죠. 한무제가. 예. 한무제가 진시황이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야겠다고 했는데 절차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했나 봐.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사마담이 사마천의 아버지죠. 자기가 여기 와서 한무제 이제 봉성우 씨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무제가 거절했어. 왜냐면 사마단이 따라올 경우에 이 사람이 태사령이기 때문에 다 이게 기록에 남길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멋대로 한 봉송의식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알려지면 자신의 이제 그 하늘의 제사 다 엉터리 될 거잖아요.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봉송의식 때 그 자기 그 사마천의 아버지였던 사마담을 참여를 안 시켰던 거야. 근데 사마담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열받아갖고 합병을 죽었다는데 내가 이거 보면 좀 사마담이 좀 초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 봉송의식을 했다. 태산에 올라가서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공덕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는 그 통치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외 경영을 위해서 홍로를 축출하죠. 목욕을 이제 통해서 저희는 오르도스 지역까지 이제 해서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만리장성을 만드는데 만리장성은 예전에 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홍노족이 이제 전국시대 때부터 등장했거든요. 그 홍노족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조나라, 그 당시 제나라, 연나라, 뭐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 장성을 만드는데 이 장성을 서로 연결시킨 것이 뭐냐면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만리장성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인지 잘 몰라요. 지금 만리장성은 이제 명나라 때 만든 만리장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은 저기 산해관부터 가요권까지 연결되는 만리장성인데 진나라 때 만리장성 그 위쪽에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게 이게 흙으로 다져가지고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유구라고 하죠 보통. 그 만리장성 흔적들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건 요동부터 해갖고 저쪽 한반도 남쪽까지 연결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초로 이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방에 민원이나 남월 같은 게 있어요. 민원, 남월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월족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베트남의 이제 선조격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 지역은 이제 민월과 남월은 오늘 복건, 강동, 강서 그런 지역이야. 그 지역을 이제 정벌해가지고 이제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제국을 완성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주나라, 은나라 있었지만 여기 엄밀히 통일제국은 아니죠. 근데 이때부터 9년제를 바탕 9년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제국을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주나 몽골, 인도네시아 반도의 대영토를 확보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영토의 원형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 영토의 원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족들이 거주하는 곳을 얘기하죠. 한족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그래서 중국의 한 40% 지역이 지금 한족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원형을 언제 만드는 중국의 진시황에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진에서 이제 차이나의 어원이 기원했던 그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천하를 통일한 진왕 전은 먼저 통일 국가를 이제 기초로 다지는 정책을 단행했다.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군림하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권위를 확립시키기 위한 기존에 상했던 왕이라는 호칭 계명을 추진했다. 그래서 왕 위에 뭔가 더 다른 호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택된 게 항제였는데 항제란 칭호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사왕 오제 중에 각각 사왕에서 오제를 뗀 거고 항이라는 것은 태양이 빛나는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 제라는 것은 이제 상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상제라는 의미고, 제나 진나 때 이미 동제인 서제니 하면 살았던 건데, 두 개의 개념이 이제 합쳐져서 항제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예,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청조 멸망에 이르기까지 약 2100년 동안 항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중국 역대 왕조에서 군주의 정식 호칭으로 사용된 항제라는 용어가 그 탄생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군주의 사후에 생존의 업적에 따라 추징되는 시효제도를 폐지했어요. 시효제도. 그래서 이 시효제도가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들이 황제의 임금의 업적을 평가해서 이제 판단하냐. 그래서 없애고 시효제도 대신에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죠. 예. 그래갖고 자신은 이제 최초의 황제, 1세 황제, 시효제도, 시황제라고 하지. 최초의 황제가 시황제라고 그래서 2세 황제, 3세 황제 만세도 영구히 갈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3세 황제 때 딱 끊어버렸죠. 자, 이와 동시에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진이라고 부르거나 황제의 명을 제 또는 조라고 해서 황제 정용으로 삼았고 진왕정이 이제 자신의 칭호를 황제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황황한 상제, 시원찬란한 빛나는 절대 신의 의미의 황제의 칭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오제에서 각각 따갖고 황제는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견이 여기고 두 번째 위견이 여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시황의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육국을 평정한 후에 문제가 된 것은 이 강대한 영토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 것인 것이다. 그래서 이 조정회의에 관련된 사마천의 기록이 나와있죠. 그때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건데 두 가지 의견이었죠. 봉건제, 군현제. 근데 이사가 주장한 군현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정회의에서 다수의 관료들은 영토의 강대함과 왕조 수명이 길어진 장점을 더 주대에 시행됐던 봉건제를 다시 이제 채용할 걸 제안했다.
자, 이에 이사는 제후의 분쟁 후 붕괴된 중앙식 멸망 원인을 거론하면서 전국 시대 새로운 정복주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군현제를 천연도 시행한다고 반론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봉건제, 군현제 관련된 예문 관련된 내용만 나왔는데 이제 더 어렵게 놓으면 이사가 왜 군현제를 지지했는지, 그다음에 봉건제를 지지했던 사람들 논리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쓰시면 돼요. 봉건제를 왜 지지했냐? 영토가 강대하고 왕조 수명이 길었죠. 주나라에 두 가지 있었고, 이사는 왜 반대했냐? 중앙시 왜 멸망했냐? 최후의 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또 전국시대 때 새로 정복지인 군현제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반론에. 그래서 반론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항제는 결국 이사의 견해를 받아들여 군현제를 채택했고, 전국을 36개군으로 나누고 그 안에 현을 뒀다. 군에는 지방장관으로서 군수고요. 그 다음에 군수의 보좌요소 문소와 사법을 이제 뭐냐면 간장한 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 군사와 주관은 위가 있고, 군수를 감시하는 간원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에는 영을 뒀는데, 그때 현영과 현의를 뒀고 현의 업무를 간정했다. 현승은 이제 뭐냐면 그 행정적 업무, 위가 들어갔으니까 군사적 업무 현이죠. 예. 근데 현이는 이제 유비가 처음에 한건정난을 이제 뭐냐면 토군하고 나서 받았던 것이 지방 현이 자리예요. 여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9년에는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서로 견제하고 하면서 황제가 직접 보고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년의 관리는 중앙에 파견하고 국가로부터 복록을 받은 관리로서 세습이 허락되지 않으며 그들의 임명권은 황제가 장악했다. 9년제난 통치 방식은 중앙 집권 체제를 의도한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전국을 통치하는 중앙 정부기구로서 삼공구경을 정비했다. 자, 이는 한대 행정제도 동의나무 뒤에서 설명했다. 그래서 진나라 때 만들어진 중앙 조직과 행정 조직, 그 지방 제도이 그래서 하나로 계승했다. 약간의 이제 변형을 거쳐서 하나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통해 모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통치를 정비해 정치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전제적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됐다. 자, 그 다음에 군현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종 통일 정책을 했는데 모든 제도와 기구를 다 통일시켰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칠국에서 각각의 그 어떤 그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지 그다음 도량형 화폐 다 틀리잖아요. 이걸 진단하시고 통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의 길이를 뜻한 도, 그 다음에 대용적인 양, 그 다음에 추의 무게인 형, 동양형을 통일해서 전국 시대 때 각 국가마다 달렸던 동양을 통일해서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질량, 진권이라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제 그 통일 기준을 진나라의 이제 통일 기준 맞춘 것 같아. 진나라의 이제 그 뭐 그 이렇게 화폐 같은 거, 진량과 진권이 뭐냐면 아니 이게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그거죠. 기준이 되는 자라는지 대라는지 이런 것들 주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은 승이라든지 분동을 이제 각지에 반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폐도 각지에 포전, 도전을 모두 폐지하고 무게를 방량을 하는 8g 정도 하고 한 양이 이제 280년 16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량을 8g이라고 불렸겠죠. 둥그런 원형 안에 사각형 구멍을 뚫린 형태의 반랑전을 통일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천원 지방 형태가 반랑전이고 요런 형태가 후에 이제 뭐 중국 왕조나 우리나라의 화폐의 어떤 원형이 되죠. 모양에. 그리고 상평통도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천원 지방을 형상화된 요 형태가 상평통도도 이렇게 구성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최근에 출토된 진의 반량전은 크기와 중량에 상당히 차이가 보이며 그 출토지는 사천과 섬서를 중심한 옛 진의 영토에 항전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내용하고 실제 고고학적인 내용하고 이게 좀 틀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난전은 8g이다 이렇게 했는데 재보니까 8g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고 이 방난정이 그 사용한 걸 지어보니까 그 진나라 예전에 영토였던 사천과 섬서였다는 거야. 근데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화폐 통일은 추진했지만 통일 완성하기 전 멸망했죠. 진나라가 금방 멸망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널리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널리 전국적으로 나중에 사용한 화폐는 한나라 때 오수전이죠. 오수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육국의 병합이 불과 10년 만에 급속히 추진됐을 만큼 여러 제도를 통일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또 수레폭도 이제 통일했죠. 유촉으로. 그리고 전국에 거친 그 도로망, 시도죠. 시도도 정비했고요. 그다음 문자도 통일했어. 문자의 통일이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문서, 행정 문서들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면 학교로 이제 유포시키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죠. 문자가 통일돼야지 뭐냐 각국 각 지역의 이제 그 관료들이 그 문자 통일된 문자를 통해서 행정 문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중앙을 보고하고 또 중앙에서 그걸 정리해서 널리 유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자하고 이 문서, 행정 문서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된 이제 수액바퀴의 폭은 한대도 계승됐으며, 최근 조사된 한대 장항성을 성문을 남아있는 바퀴 자국의 흔적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치도의 건설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일을 강화했고요. 치도는 이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죠. 정치, 행정, 군사,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도는 도로의 폭이 약 50m 대충 넓었고 수도의 함양을 중심으로 동쪽은 제지역, 남쪽에는 초지역까지 이뤘다. 중원과 서남 지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5척의 넓이의 오척도를 만들었으며 북쪽으로는 오도두스 지역을 넘어서 부원군의 곡작 이른 직도를 건설했다. 자, 원래는 이걸 왜 만들었냐? 예, 이게 직도라든지 뭐 하여튼 시도를 만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어,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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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도 같은 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원래는 신속한 군대 이동으로 지방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각국이 건설한 방어기지와 성체 등을 부숴 활구의 기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상업 발달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함께 중앙 집권적 통치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행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필요가 있었고, 문서행정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에 문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소전체죠. 소전체. 그래서 소전체를 제정해서 소전체는 진전이라고 부르고 또는 전서라고 해요. 전서가 크게 이제 대전하고 소전이 있는데 그 중에 소전이라고 이제 할 때 하죠. 어떤 체 전서, 어떤 체는 소전이 있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서체의 한 일종의 소전체다. 이렇게 보시는데 기존의 이제 피대기 복잡한 서체를 간략하여 지방마다 다른 서체를 통일하는 포준체로 자체로 삼았다. 포준 자체를 삼았다. 이렇게 있는데 이 소전체하고 이제 문자 통일과 문서 행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도로망의 건설에도 나타났듯이 군사력을 국가가 독점하고 지방의 반란 가능세력으로부터 근절을 노력했는데 이들 위해 민간의 병기를 몰수했고 이와 함께 정부의 부호 12만 호를 수도인 함양으로 주변을 강제로 이주시켜 세월을 약화시키면서 시킨과 동시에 한양을 번성시키는 정책이었다. 이걸 이제 앞에서 말하는 강간약지 정책이다. 강간약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이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전국시대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마지막 제가 인증번호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네. 하다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17번입니다. 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17번이고 제가 아마 4개 불렀을 거야. 4개 중에 3개만 쓰시면 돼요. 예. 자, 이런 법과적인 통치 정책은 더 나아가서 역사상 악명 높은 붕서 갱유로 이끌어진 사상의 통일을 발전했다. 자, 붕서와 갱유가 각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붕서는 모든 서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민간에 소유한 것들만 없애는 거죠. 그중에 민간에 소유한 것 중에 실용적인 목적의 서적을 제한 민간에 소유한 다양한 서적들을 이제 없애는 거고 갱유라는 것은 이제 앞에 유학자들 파문 사건인데 유학자를 파문하는 설도 있고 신선사상자
방생들을 파먹었던 사람도 있어요. 설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분선한 서적을 불태워 버린 것을 말한다. 갱유는 자신의 통치 이념을 반대하는 학자들을 땅속에 묻어 죽인 것을 있는데 학자 중에 진의 그 획일적인 법칙을 불만을 품고 옛것을 찬미하면서 그 당시 시황제의 정치를 비난한 이들이 있었다. 아까쯤에 이제 그 제가 요약한 거 있죠? 예. 그래서 분석 갱유할 때 그 오타 좀 수정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걸 얘기해요. 예. 찬미, 이게 찬미예요. 미자가 빠진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시황계 정치의 비난이 이들 많았다. 이들 계기로 BC 213년에 이사의 건의에 따라서 진해 역사서와 한약, 의학, 정복과 농업관계, 의회의 서적을 몰수하고 이해 서적을 몰수하고 30년에 소각했다. 그리고 고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는 사형, 옛것을 찬미하고 진을 비방한 자는 일족 전체를 죽인다는 금령을 내렸다. 자, 이 분서령은 이미 상한범법 통해서 전국 내에 실시했는데 이를 이제 전국 확대했다. 자, 그 목적이 이제 쭉 나오는데 민간 소장의 이제 서적과 사학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금지시키고 이것을 간이 소장하여 간하고 일어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없앤 게 아니라 아예 자체가 100% 소멸시킨 게 아니라 그 소멸시키지만 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따라서 분서령이 반포된 이후에도 수도 함량이 여전히 육아의 경전이 이제 수장돼 있었고 박사들이 정리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갱유는 시황제의 신선수의 동경이 그 계기가 되었다. 분서 다음에 사실을 속인 자신을 속인 방사였던 노생에 대한 화풀이로 유학자를 포함한 460명의 학자들 함량에 파묻어 죽였는데 자 이것은 학자 학문에 대한 탄압체로 대표적인 사례며 후세 시황제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었다는데 여기 방생 노생의 화풀이도 유학자를 포함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생은 방사 노생은 신사학파에 속하는 사람이야. 신사학파는 노자의 그 영향을 받은 어떤 그 뭐 양생술 을 통해서 뭐랄까 그 영구히 살고 있는 불교 장생을 추구하는 그 사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생에게 이제 노생에 속았는데 왜 하필 유학자에게 해?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걸 한번 다시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챗GPT에 예, 물어보겠습니다. 하... 어, 그 진시황이 했던 분석 갱유 정책 중에 갱유가 있잖아, 갱유. 그래서 갱유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을 속인 방사, 노생에 대한 합풀이도 유학자를 포함한 460명의 학자들을 함양에 파묻어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사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신선학파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 방사? 근데 방사 노생이 유학자도 아니고 신선학파에 속한 사람인데 왜 그 핫플이를 유학자에게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 좀 알려줘. 좋은 질문이야. 정말 날카롭게 짚어주셨네. 자, 하나씩 차근히 풀어볼게. 먼저 갱坑루는 문자 그대로는 유학자를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는 뜻으로 보통 분서갱유에서 나오는 말이야. 진시황이 서기 전 둘백십삼 년에 책을 불태우고 몇 년 뒤에 유학자 460명 정도를 함양에서 생매장 갱유했다는 이야기로 전해지지. 그런데 네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지. 갱유 사건을 다룰 때 왜 방세 노생 같은 인물에 대한 사건이 유학자를 생매장하는 이야기와 엮이는가? 방사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교적 신선수를 찾던 사람들, 불로장생, 신단수, 영약 같은 걸 찾던 집단이 맞아. 노생, 후생 같은 사람들은 불사의 약을 구하겠다며 동쪽으로 떠난 방사들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에서는 이들이 같은 사건에서 얽히게 돼. 그 이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사건의 전후 배경 때문이다. 사기나 한서를 보면 진시황이 불로장생에 집착하면서 방사들을 많이 불러들였어. 그런데 방사노생은 임무를 받고 바다 건너 신선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후생도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이에 진시황은 방사들이 나를 속였다고 분노해 방사부리를 잡아들였는데 이 시기 궁정에서 학술을 논하던 유생들도 함께 진시황의 비위를 거슬렀어. 이들이 진시황의 분서 정책을 비난하거나 예법과 전통을 들먹이며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지. 둘째, 진시황이 학술 여론 자체를 불신하게 된 상황 때문이다. 노생 같은 방사가 속였다는 이유로 방사들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궁정에서 그들을 헐뜯거나 도덕을 들먹이며 시비를 거는 유생들도 반역을 꾀하는 무리로 보고 싹 없애버리려 한 거야. 그래서 방사들이 나를 속였다는 구실로 방사만 처벌한 게 아니라 유생들까지 정치적으로 숙청했지. 즉, 직접적으로 방사 유생은 아니지만 방사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유생들을 한꺼번에 탄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쉽게 비유하자면 진시황이 방사 노생에게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라고 시켰는데 노생이 약속을 어기고 사라지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무튼 요즘 궁정에 들락거리며 나를 속이는 놈들은 다 죽여라 하고 같은 시기 불평을 늘어놓던 유생들까지 몰아서 묻어버린 거지. 그러니 사료에선 방사를 속인 사건과 유생의 갱유가 한 줄기로 이어져 나오면서 방사 유생 합쳐 숙청했다는 식으로 서술되는 거야. 궁금해서 더 깊게 들어보면 이건 또 사기의 진시황봉기 vs 한서 예문지 같은 사서마다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 사기에는 방사와 유생이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후대 사가들이 이를 정치적 숙청의 하나로 묶어서 분서갱유로 간략히 부르면서 더 강하게 엮이게 됐지. 이 정도 설명으로 이해가 될까? 혹시 더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사료의 기록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일단은 첫 번째에서는 그 방사 노생에 대한 합부위로 그 당시 그 방사들, 그 신선학파 사람들 외에도 유학자도 자신의 예전부터 이제 뭐라 뭐라 했으니까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한 묶음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처리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진시황의 어떤 이제 잔혹성을 알리기 위해서 풍속 갱유 사건 때 이제 그 관련된 의사가 아마 유학자를 죽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학대 해석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갱유의 그 주체를 우리 유학자로 보이지만 엄밀히 유학자보다는 유학자는 부수적으로 이제 옆에 있다가 죽은 거고 실제로는 요 신사학파 사람들이 주 타겟이었을까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 이 갱유 사건을 유학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중에 정치적인 사건 이제 진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동서 갱유를 예를 들면서 한때 유학자들도 많이 죽었더라. 뭐 어차피 신사학파 애들은 이제 잊혀진 존재니까 이걸 부각시키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익히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유학자를 이제 부각시켰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학자와 학문에 근거 대한 탄압적인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후세 시황자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황제는 장자인 부소는 학자풍 임무로서 갱유사건 때 시황제 때 간언했지만 도리어 부친의 노용을 사학, 북변을 주둔하고 있던 보경을 감독한 명목으로 북변을 쫓아냈고요. 그리고 얘가 좀, 똘똘했는데 얘 대신에 뒤에 이제 둘째 아들도 호해를 왕위로 옮겼잖아요. 예, 황제로. 그게 큰 치칙이었죠.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기에 보면 시황제가 이제 돌아간 지방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순행하는 과정에 죽게 되거든요. 죽기 전에 이제 조곤가 그 조곤을 불려다가 그 당시 유언을 남겼어. 부소를 왕위로 뭐 임명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조고가 호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유언장을 고쳐서 결국에는 호해가 두 번째 어리석은 호해가 왕이 됐다 이런 설도 있어요. 하여튼 있겠는데 그리고 부수하게 이제 뭐냐면 해갖고 이제 그 왕의 명령으로 황제의 명령으로 자결해라. 그 전에 이제 그 호해가 임명하기 전에 거짓된 그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결시켰죠.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사마천 사기에. 예. 자, 하여튼 그때 갱유 사건 때 시황에 가능했지만 도리어 부친의 노여사 북변을 주둔하고 있던 모경을 감독하는 명목 북변을 쫓겨났고요. 이 모경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홍노조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오르드스 오늘 내몽골 이북 지역으로 이 홍노조를 몰아냈죠. 자, 시황제 주변에는 이제 그의 통치에 대한 비판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시황제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 진시황 관련된 기록들이 후에 이제 사마천 사긴 등등 해갖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 후대 학자들이 썼던 건데 시황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유학자를 탄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왜곡된 내용이 많다. 그래서 예전부터 내었던 이제 거짓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거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있고 아까 전에 갱유 사건이라는 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사들이 주 타겟이었는데 나중에 유학자들이 이제 유학 그 기록을 남길 때 뭐냐면 요 방사가 아니라 유학자에 초점을 맞춰갖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예. 원래 얘네들은 겉다리들이 죽었는데 방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있고 아니면 유학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후대 사람들이 그 진시황의 어떤 포악성을 뭐냐면 부각시켜서 이때 이제 풍서 갱유 때 유학자도 죽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쳤다는 권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100% 믿기는 좀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제국 황제로서 그 당시 시황제는 천하를 주의하면서 태산의 제사를 지내는 봉성의식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가시했다. 그리고 국내 통치가 본궤도에 오르자 통일한 다음에 곳곳에 수행을 다녔죠. 그러면서 병사기까지 10년 동안 지도를 통해서 총 5회를 이제 수행을 했고 수행이라는 것은 천하를 돌면서 지방 정치나 백성들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태산 등의 명산을 올라서 통일과 민생 안정에 대한 자신의 공적을 참여한 비석도 했는데 곳곳에 비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이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예. 요 시기 때 비슷한 시기 때 또 인도에서 아소카 왕이 있었어요. 이 아소카 왕도 곳곳에서 비석을 만들었죠.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비슷한 왕도 있었죠. 이게 이제 진흥왕. 진흥왕도 그 진시황의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순행을 했잖아. 자기 정복지에. 그리고 거기에 순수비를 세웠잖아. 비슷해. 하는 행동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2차부터 5차까지의 수행의 의도에 대해서 불교장생이 구하는 신선사상과 결부에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냥 수행 도중에 태산에서 청량을 받은 왕이 그 공업의 완성을 천지신에게 보고하는 제사인 봉송을 거행한 것을 봐 순수한 신선사상 보기도 어려웠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시황제의 이제 수행도 형식적으로 순수했지만 청복지의 이제 그 백성들에게 황제의 위험을 가시함으로써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요때 형식적 순수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황제가 친히 전국을 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돈 이유가 뭐냐? 정복지 백성들의 황제의 위험을 가시한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 진흥왕이 자기 정복지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위신을 가시하고 거기에 이제 뭐냐 비석을 이렇게 세우는 행위하고 좀 비슷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약 30kg나 되는 그 30kg이 되는 문서를 결제했을 정도 정력가였던 시황제는 점점 노쇠해서 순행 중에 이제 뭐냐면 그 사망을 했죠. 그래서 장생할 기운은 불새 비약을 이제 추구하는데 노력했다. 근데 요것들은 빨리 죽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불사 비약을 이제 구한다는 거 쳐놓고 그때 뭘 많이 수은을 드는 약을 많이 만들었나요? 수은. 그래서 이 수은 때문에 수은 중독 죽었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고와 호해가 짜가지고 왕의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죽음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일단 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경우에는 고기 그 있죠 물고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덮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삼양에 돌아서 그때 왕의 이제 뭐냐면 죽음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왕을 이제 유그 문서 그 유언을 조작해 가지고 부소 대신에 호해를 이제 임명하고 그 전에 이제 부소는 자결시켰고 그렇게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 뭐냐면 조고와 합작한 그 당시 호해가 결국에는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징수 5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요것도 다음 시간에 강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